안녕하세요. 연드로잉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여름에 피는 히비스커스 꽃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의 꽃이랍니다. 아주 쉽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스테들러 피그먼트 펜 0.05와 0.8을 사용하고 색연필로 색칠까지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색칠하는 동안 류시화 작가님의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힐링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필로 둥그렇게 큰 원을 그리고 중앙의 선을 중심으로 5등분해서 꽃잎을 그려줍니다. 둥그런 선을 따라 굽실굽실하게 꽃잎 모양을 만들어주고 줄기 받침을 그리고 줄기도 그려주세요. 나뭇잎도 양쪽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오른쪽에 큼직하고 자연스러운 히비스커스 꽃잎을 그리고 나뭇잎도 그려주세요. 히비스커스 꽃은 예로부터 이집트에서 이 꽃잎을 차로 마실 정도로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합니다. 노란 꽃술을 그려주고 나뭇잎을 그립니다. (0.8mm) 두꺼운 펜으로 테두리를 한 번 더 그려주고 색칠해 주세요. 류시화 작가님의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감동한 일이 있었는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북인도 리시케시의 명상센터에 있을 때 가끔씩 밀려오는 생의 우울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인도인 수행자가 내게 조언했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 역시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시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꽃과 나무와 사람이 오래된 건물까지도 새롭게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의 충고대로 시인의 눈으로 주위를 보려고 노력했고 그러자 아침마다 내 바나나를 훔치는 원숭이와 지루한 강의로 명상을 방해하는 명상교사와 늘 같은 나무에서 지저귀는 희귀조 그리고 순간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내 마음의 기능까지도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울한 순간들도 있고 어두운 구석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느끼고 감동하는 능력이 존재한다. 한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야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해준 의사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항우울제 복용 환자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뛰어난 수술의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상담의사가 그에게 매일 관찰 일기를 써볼 것을 권했다. 그것은 간단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답을 적는 일이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처음 며칠 동안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언제나 없다였다. 그런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무의미했다. 그래서 상담의는 그에게 지금까지 삶을 보던 방식을 버리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보라고 조언했다. 그리하여 그는 바쁘게만 흘려보내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암세포가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자라거나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할 줄 알게 되었고, 항암 치료 중인 엄마가 두 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서서히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 이제 그는 환자들에게 병을 버티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고 의사답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바뀌고 치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으며 진정으로 환자들과 가까워졌다. 삶의 다른 면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몇 주 후 상담의를 만난 그는 환자가 선물한 멋진 청진기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청진기로 사람들의 영혼의 박동을 들으려 합니다.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관념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무엇보다 경이로움을 빼앗는다. 눈앞의 사람과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게 되고 놀라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게 된다. 합리적인 머리만 작동할 뿐 직관적인 가슴이 기능을 멈춘다. 어느 순간 세상이 빛을 잃었다면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일이다. 인생의 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이다. 시인은 평범한 자두 열매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말했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받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감동받거나 마음의 파문을 일으킨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감을 받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날씨 좋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스탠퍼드 대학교 켈리 매코니컬 건강심리학 박사는 행복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뭐든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내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과학적으로 연구된 바 있지요. 저는 매일 아침 햇빛 쬐며 30분 정도 달리기를 하는데요. 달리기 하는 이웃분들도 많이 계셔서 시너지 효과라고 하나요? 힘이 나네요.
도파민도 팡팡 나와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히비스커스 꽃이 다 그려졌습니다. 오늘 사용한 펜은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 무덥고 지루하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움직이기 좋은 계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